기경제합시다. 생애 나이도 아니고 소멸 나이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기리를 합니다. 자, 그게 37페이지. 지금 지말부각 공부하는데요. 지말부각 3세 6추 중에서 3세 세 가지 미시한 불각의 모습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능견상 8차이죠. 근데 이제 문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명은 특징이 분별이 없다는 겁니다. 무분별입니다. 예, 무명의 특징이 무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무명업상이든 능정상이든 경계상이든 다 분별이 없어요.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이들의 마음도 분별이 없어요. 무분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까딱절만 하면은 착각이나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깨달음과 깨치지 못한 무명과 똑같이 분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돈할 수도 있고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 이제 이 전후 오류라고 얘기하죠. 그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바로 깨달은 이하고 깨치지 못한 이를 구분 못하는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죠. 네, 전번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백암록에 보면은 이 얘기가 나옵니다. 분별이 없다고 한다면 어린 나이도 분별이 없으니까 어린 나이에는 도인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주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 얘기합니다. 네. 어린 나이는 분별이 없지만은 육체가 성숙하게 되면 분별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죠. 육체가 성숙하지 못해서 마치 분별할 없는 같이 보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우리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는. 그래서 한 번은 행자의 상기 때인가 행자교육원이 이제 행사에서 얘기했을 때 이 천진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행자가 손을 들면서 자기 천진도인을 봤다 이거야. 아주 두메산골에 어느 할아버지인데 분별이 없더라. 진짜 도인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은 그 천진 도인이 노인이 소 잡고 닭 잡고 이런 건 하지 않느냐?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도인이 아니고 오염되지 않는 무지를 가진 자다. 오염이 안 돼 있어요. 오염이 안 돼 있는 무지예요. 그냥 분별심이 없는 무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착각을 일으킨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세 가지 미시한 불각의 모습은 불각의 무명이잖아요. 특징이 분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명업사학은 주관과 객관이 나눠지지 않지만은 주객 미분의 상태, 주관 객관이 나눠지지 않지만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상태고요. 둘째는 능견상은 능이 보는 모습이잖아요. 주관이 생겼어요. 자, 읽어볼게요. 둘째는 능견상이다.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망념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보는 것도 없다. 자, 이게 뭘 본다 이러는 건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이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있다. 이때 망념이 뭐겠어요? 앞에 무명업상 주객이 나누지진 않았지만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망념을 따라 움직인다 했죠. 그래서 이게 망념을 따라 움직이는 게 망념은 움직임이라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무명업상을 동야라 이렇게 원효스님께서 야락하는 의조사고 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망념의 움직임이죠. 그 능연상도 이런 망념을 따라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망념의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보는 것도 그러면 이때 그 대상이 누구냐? 망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 셋째를 보십시오. 셋째는 경계상이다. 보는 능력상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의 경계도 허망하게 나타난다. 보는 것이 없으면 경계도 없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물을 보기 때문에 뭐가 있느냐? 험한 경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보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뭐냐? 보고 있다 하는 것은 대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업상은 주관과 객관이 나눠주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있고요. 능연상은 이런 움직임을 의지해서 보는 것이 생겼습니다. 얘기하자면 보는 게 생겼고요. 또 능히 보는 걸 의지해서 뭐가 생기느냐? 경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능연상에서는 움직임이 없다면 보는 게 없다고 보고요. 경계상에는 보는 것이 없으면 경계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움직인다고 하는 게 능연상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망념이라 하는 험한 기억이란 뜻이죠. 잘못된 기억을 따르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은 무명업상이라는 것이 왜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망념에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그러면 이 망념 어디서 왔느냐 이기지. 망념. 그렇잖아요. 망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의해서 너희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너희 보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망념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이根本 무명입니다. 혼련이 일어난 것이죠. 혼련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근거가 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망념이 사라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원래 망념이 생긴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다고 그러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유시각적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아래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은 전부 다 망념일 수가 있어요. 얘기하죠.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능연상에는 견본으로 볼 수 있고
경계상은 상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단 견분이 상분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분별이 없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망념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상태. 그 심리가 안 일어나. 단지 주관과 객관이 생겼을 뿐이에요. 맞아. 그래서 그럼 이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거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리아식에서 일어나는 아리아식. 그래 아리아식에서 일어나는 이 무명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마음 움직임, 주관, 객관. 이 아리아식에서 일어나. 아리아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심층의식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 있으려면 탈지보살이 견지 이르야만 알 수가 있어요. 프레이드는 무의식에 갈 수가 없다. 무의식에만 갈 수 있으면은 무의식에 저장되는 그 심리적인 정보를 알아서 심리치료 가능하지만 도달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 사람은 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100년 전에 프레이드가 발견한 무의식보다 더 강범하고 더 심오한 더 미세한 이 무의식에 대한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있죠. 유식에서. 그게 아리아식입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이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팔치보살의 경지는 바로 색자재지라는 겁니다. 색이라고 하는 건 능견상이 아니고 능견상에서 나타나는 경계상을 얘기합니다. 팔치보살. 그 다음에 이제 구지보살의 경지는 심자재지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자제하는 경지를. 그건 뭔가 하면은 능견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능견상을 타파하는 거죠. 이제 십지보살의 경지는 바로 무명업상입니다. 무명업상에서 아리아식 무명업상을 그걸 타파하는 거죠. 타파함으로 해서 이제 대원경지를 이루는 거죠. 십지보살이 이루는 거죠. 십지보살의 경지가 바로 이 무명업상을 타파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유정을 얻습니다. 대원경지가 아니고 건강유정을 얻어서 불지 이르게 되면 이제 마지막 근본 무명도 이제 타파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원경지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어쨌든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이게 세 가지 미시한 이 불각의 모습이라 하는 건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아리아시기에서 일어나 있다. 아리아식이 미시하기 때문에 이 무명들도 아주 미시한 거죠. 그래서 미시한 불각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르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 공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공성. 그럼 이제 그럼 공성은 언제 할 수가 있느냐? 공성을 알려고 그러면은 의식이 아주 미세해져야 돼요. 의식이 미세한 상태에 가야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럼 공성을 깨닫는 것은 어느 때쯤이냐? 의식상에서 일어납니다. 말라식도 아니고 아리아식도 아니고. 공성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말라식과 아리아식의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더 미시하죠. 미시한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공성을 깨달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의식이 아주 미시해지면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미시한 어떻게 하면 의식이 미시해지느냐? 그 척도가 있다는 거죠. 척도. 자, 의식이 미시해졌다고 하는 것은 거친 번뇌가 그만큼 떨어져 나가야만이 의식이 미시해지는 거죠. 의식이 미시해지면은 이 근본 무명의 미시함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성가에서는 이제 쓰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경계가 동정이령 거예요. 동정이령. 일상생활에 움직이지 않는 할 때 늘 마음이 동력 없는 상태.
자, 마음이 움직이면은 그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임이 없으면 미시한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움직임이 없다 하는 것은 뭘 갖고 얘기를 하느냐? 의식이 깨어있는 걸 이제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의식이 깨어있어서 깨어있는 의식이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부동이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은 뭔가 하면은 눈의 시선은 동수남 어디를 돌려도 보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 예. 그럼 눈을 감았다 떴다 하더라도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도 눈꺼풀은 감겠지만 눈이 늘 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와야 된다. 그런 상태가 동정이려. 그것도 그런 상태에서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계속 이어져야만 동정이려다. 그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마음 움직임이 없다 하면 어떤 정도냐? 상대가 막 화를 돋궈가지고 화가 났다. 화가 났는데도 보는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그럼 동정이려다. 예. 그렇지만 그건 우리 의식상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칠다. 그러면 장소로 옮겨서 꿈속에서는 어떠냐? 몽중의식이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꿈속에서 강도를 만나거나 어떤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서도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됩니다. 꿈속에서도. 그런 몽중이래다. 꿈속에서 마음이라 하는 건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꿈속의 몸은 그렇잖아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자유자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이 꿈속에서는 우리 신체 심리적인 작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동요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의식상에서의 동정이력보다 훨씬 더 미시한 상태다. 세 번째는 몸은 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수면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을 때는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는 상태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러는데 의식이 안 일어나면 무슨 현상이 있겠어요? 그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마음이 캐치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상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면 일어갔을 때 의식이 아주 미시한 거죠. 이 정도 수준에 가야만이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아니 그러면 숙면 이런 상태는 그러면 어떤 정도냐? 바로 선정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선정이 들어가면 감정의 생각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상태가 의식이 아주 미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는 공성을 못 봅니다. 선정이 들어가야만 공성을 마치 사물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선정 상태에서 지관이 상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성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보는 지혜가 물에 물 탄 것 같이 딱 이렇게 경계가 사라져 버리면 지혜에 몸을 이루죠. 그걸 법심이 그래요. 그러면 초지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견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라시계의 미시망념과 아리아시아의 세 가지 미시망념은 제거된 게 아니에요. 이때 이제 제거하는 게 공성으로서 미시망념 제거에 가는 게 대선의 수행법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렇다면은 이 아리아시계에 있는 업상, 전상, 그냥 업상, 능연상, 경계상 이 시간이 얼마나 미시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야기하자면 이런 견도에 들어가면 성인이 경계에 들었어도 이 미시한 망념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업상보다 더 미시한 망념이 근본 문명입니다. 근본 문명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근본 문명이 망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업이라고 한다 하는 말 그런 겁니다. 잘못된 기억에 망념이 생기거든요. 연기에 대해서 모르면. 그럼 그 망념이 움직이기 때문에 망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업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연기를 자각하기 위해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없죠. 그렇죠. 그럼 능견상은 그러면 망념을 따르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망념이 뭡니까? 연기를 모르는 망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능히 보는 마음이 생기고 능히 보는 마음을 의지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경계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능히 보는 마음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 여기 경계상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죠. 자, 이제 대성기신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있는데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이걸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수행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효 스님도 당나라 유학 가려고 하다가 저기 국경지대에서 하고 자살해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바가지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잠을 잘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해골 바가지 거의 빗물이 들어요. 그래서 깨악질 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내용이 뭔가 하면 그 깨달은 내용이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니까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능경이 똑같이 마음이 일어나면 우주가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우주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일어나서 가까이 삼남만성 우주가 생기는 이것은 좀 가짜 반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짜로 매달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 뜻은요. 얘기하자. 반대로 마음이 사라지면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했는데 그럼 마음이 사라져버렸을 때 뭐가 드러납니까? 망념이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게 뭐냐? 수행인 거예요. 사마타 수행, 비파사나 수행이다. 그게 있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진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도론에서 뭘 이야기하는 삼매의 힘에 의해서 공성을 공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매의 힘 때문에. 삼매는 마음의 고요함이잖아요. 마음이 안 일어나는 상태라면. 그래서 공성이 드러나는 거죠. 얘기하죠. 여러분이 견도에 이제 이르게 될 때 벌써 공을 사물 보도제 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볼견자가 돼요. 견도. 볼견자에 길도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딱 보면 알잖아요. 연기 십상을 모름물에서 망념이 일어나고 망념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생겼습니까? 문명업상이 생긴 마음 움직임이 막 생긴 거예요. 마음이 일어난다 얘기죠. 그래 움직이니까 보는 마음이 생기죠. 보는 마음이 뭡니까? 그 움직임을 따라 망념에 따르는 마음 때문에 너희 보는 마음이 너희 보는 마음에 의해서 능견에 의해서 경기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딱 합죽하면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는 가까이 현상이 사라지고 이 이야기예요. 쉽죠? 바로 드러나잖아요. 이게요. 무슨 뜻인지. 그럼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구구하게 동정이력, 몸경이력, 숙면이력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쉬운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있다 이거죠.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죠. 그게 기가 먹으면은 보청기를 끼잖아요. 보청기를 끼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수술해가 안에 기계를 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소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소리를 듣는 거. 안에 보면 달팽이 간이 있어가지고 그 달팽이 간이 저주파와 고주파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고주파를 못 듣는데요. 저주파는 듣는데. 그래서 이제 그 TV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냥 젊은이들만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답니다. 삐삐 같은 거. 그래서 연락하고. 그 선생님이 그거 못 듣는 거죠, 그 소리를. 그 파장이 이게, 그러니까 달팽이가 뭐 벌써 나이가 들면 고장이 난다는 얘기죠. 근데 고장이 나면은, 그러면 기계를 딱 넣어가지고, 요 골 뼈 있잖아요, 해골. 뼈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접촉시켜서 그 뼈가 이 진동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뼈가 진동을 감지하면 그 순간 소리로 이제 그 인식에 듣는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파장이 귀에 딱 들어오면 파장은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파장을 소리로 싹 이렇게 바꾸는 게 달팽이 간인데 그럼 그 소리가 뭐냐 이기지. 자기 마음이니까요. 그런 파장은 불교에서 뭐라고 하면 파장은 바람의 요소라고 합니다. 바람의 요소. 파장은. 그러기 다른 말 무상이라고 그러죠. 무상. 얘기하죠.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가 없어요. 근데 파장은 소리로 싹 바꾸는 마음이에요. 대단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이 세계는 지금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파장이 눈으로 보면 색깔, 모양, 부피로 인식하고 코로 오면은 분자의 진동수에 따라서 냄새를 인식하고 꼬란내라든지 장미향기라든지 귀로는 소리를 인식한다는 거죠. 파장이라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바람이 없어요.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파장의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하죠? 무상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거죠. 근데 모양은 인식하고 색깔은 인식하고 희한하죠. 자 그러면은 이걸 사실 또 얘기하자면 마음이 일어나면 가까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 이게 되죠. 그 수행을 하면서 무상을 나타내는 현상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바람의 요소 인식하는 것도 전부 마음이야. 마음이 바람의 요소를 딱 바꿔서 인식하는 거야.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무주행보살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빛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사람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몸이 생기심하고도 관련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말이죠. 재밌잖아요. 전부 다 현상들은 전부 다 마음의 현상들이라는 거죠. 마음이 만든다는 거죠.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런 현상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현상도 시끄럽게 일어나는 거죠. 너무 간단해. 그래서 그 능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경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행원 중에 보현 행원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바로 보현행을 주장하는 보현보살이 등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은 귀로 이렇게 듣긴 듣는데 중생들이 생각하는 걸 듣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중생들이 생각하는 걸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들을 수 있어요? 그래 듣는 건 우리 타심통이라 하겠지만 이분은 바로 마음으로 듣는데 얘기하면 와 대단하잖아요. 마음으로 듣는데 어떻게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게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가 생깁니까? 뇌파가 일어나죠. 뇌파도 파장이에요. 그 뇌파를 생각을 하게 되면 뇌파가 일어났는데 그 뇌파를 누가 접수하면 마음이 접수했을 때 바로 마치 파장을 소리로 이렇게 인식하듯이 그 사람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하면 가능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요보살이 뭐래 중생들의 마음을 내가 다 듣고 중생들의 마음을 중생들이 생각하는 걸 내가 듣고 중생이 원하는 대로 가서 중생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마음이 이런다면 가까이 현상이 생긴다. 이 경계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구절이 경전에 없느냐 있다. 원각경을 한번 보면 알아요. 원각경 보안보살장을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안보살장이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지수화풍 4대가 흩어지면 몸이 소멸한다.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죽을 때 4대 흩어지면 몸이 있잖아. 소멸하는 거. 근데 이게 수행하고 이제 결부시켜서 얘기하는 거니까. 몸이 소멸하면 몸 기운에 형성됐던 마음이 소멸한다. 그 다음에 마음이 소멸하면은 마음에 의해서 나타났던 경계가 소멸한다. 그럼 여기서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계란 말 하죠. 이게 경계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소멸해버리면 경계상도 같이 소멸해버립니다. 이때 마음이 능계상이 소멸해버리면 경계도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신망념이 다 사라졌다가 미신망념이 소멸해버리면 더 이상 소멸할 게 없어요. 더 이상 소멸할 게 없으면 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환이 아닌 것을 멸하지 않는다. 비한 불멸을. 그걸 깨달음이에요. 그게 불생불멸. 불멸이란 말이에요. 비한 불멸. 불멸이면 멸이면 불생한다는 얘기죠. 환이 아닌 것을 불생불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공성이죠. 그리고 원각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잘 알면은 수행을 할 때 내가 마음이 고요하는 때 안주해 있다가도 대사에 끝달래 마음이 막 동요하고 불안이 일어난다 이러면은 아직 멀었다 이런 거죠. 마음이 쉬어야만 모든 현상을 쉬는데 내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까이 현상이 나타난다면 아직 마음이 쉬지 못했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할 때 우리 수행할 때 내가 좀 수행이 된지 안 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업상전상 현상은 전부 다 경지가 팔지, 구지, 십지 경지에서 우리 없앨 수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리아식, 여기서는 아리아식이죠. 아리아식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비시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추상, 6가지 거친 불가의 모습을 공부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구경각을 얘기하면 구경각은 바로 이 업상전상 현상을 없애고 궁극에 있는 근본 문명을 없앴을 때 구경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육추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거는 이제 의식과 말라식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견도 그러니까 상사가 수문각에 속합니다.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자, 봅시다. 보이는 경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 마음과 경계의 분별이 분명한 6가지 깨닫지 못한 모습이 생겨났다. 이때 분별이라는 말은 이때 비로소 중앙 객관이 서로 상대하면서 뭐가 분별심이 일어난다. 이때. 여기 특징 6가지 거친 불가의 모습의 특징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무명에는 분별이 없다고. 깨달은 사람에게도 분별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건 아니다. 똑같이 보면은 전후의 깨치고 깨치지 못한 상태에 이 혼란이 오고 착각을 일으킨다 이거지.
혹시 그런 경계를 만난 수행자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깨치지 못한 상태에 무명의 상태에서 잘 분별이 없으니까 깨달았다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골치 아픕니다. 그런 걸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지상이다. 경계에 의하여 분별이 일어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알미 생기기 때문에 아는 모습 곧 지상이랍니다. 지시자 썼죠. 안다 이거죠. 좋아 싫어하는 알미 생긴 대상이. 그 놀랍게도 이것은 잠재의식입니다. 말레식이에요. 이게 지상이. 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지지자 썼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이때 지혜라고 지혜 지자 쓰는 거는요. 바로 분별한다. 분별해서 사리 분별하는 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잠재되어 있는 말라식이다. 이걸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자의식. 그럼 이 경계에서 불각을 이 지상이라 하는 불각을 없애려 그러면은 바로 수분각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그래 수분각은 2지부터죠. 2지부터 해가지고 7지까지입니다. 2지부터 7지까지 수행해서 이 지상에서 갖고 있는 4가지 번뇌를 없애야 되는데 3가지 번뇌만 없애면 됩니다. 이때 악연은 견도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초지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2지부터 7지까지 수행하면서 잠재적 성향을 공성으로 없애는데 3가지입니다. 아치, 아만, 아예. 나락하는 어리석음, 나를 높이는 아만, 나를 사랑하는 아예. 이 3가지를 없애야 돼요. 이 3가지 관련되는 각가지 번뇌가 일어나니까 다 없애야 돼요. 공성으로서 없앱니다. 공상을 없애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알미 분명하게 생기는데 아는 모습이에요. 근데 잠재되어 있어요. 마치 잠자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에 경계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우리 아리아식에서 능견상은, 경계상은 무엇이고, 여기에 말라식에서 나타나는 경계상이 무엇인지, 이거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이는 대상이 있죠. 보이고 소리 들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경계상입니다. 아리아식의 경계상입니다. 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건 전부 다 아리아식의 경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다 하는 겁니다. 파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파장을 못 보고 전부 자기가 만든 대상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인식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말레식과 의식과 또 전호식이 이걸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소리, 맛, 촉감 다 해당합니다. 어렵지 않죠? 아주 쉬운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말라식의 대상이 거기 경계상이고요. 또 하나 더 있죠. 눈이 보이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아리아식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말라식이 또 뭘 대상으로 하는데, 이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리아식은 어때요? 24시간 넓게 있어요. 24시간 깨 있는 이 아리아식을 보고 말라식은 어떻게 지상은 뭐를 생각하겠어요? 저거 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리아식을 나온 것은. 그래서 이게 이 지상의 말라식을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자의식. 그래서 이게 이제 사량식이라 하는데
사량. 사량은 생각하는 거죠. 생각할 사, 생각할 양. 우리가 사랑, 내 사랑할 때 사랑이 있지만 사랑에서 온 겁니다. 부부학자도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시죠? 예. 저어드리죠. 사량이잖아요. 량. 사량인데 여기서 사랑이 왔습니다. 사랑, 내 사랑 하는 왔어요. 사랑, 내 사랑. 그래서 여기 말라식을 앞에 요 부제 사량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식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 자다. 아리아식이 내다 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내내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자아의식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진짜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아리아식은 본질이 무아예요. 아가 없어요. 무아를 대상으로 해서 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뭡니까? 착각이죠. 이런 걸 무슨 사랑이라는 겁니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래서 이 말라식의 아리아식을 대상으로 짝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근데 자아의식은 뭔가 하면은 자아의식이라 하는 것은 바로 짝사랑에 의해서 나타난 자식이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실제는 허상이죠. 상상 임신과 같이 이때 자아도 상상에 의한 자아와 똑같은 거야. 짝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이 자아의식이. 그게 말라식입니다. 지금 말라식도 유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작, 아리아식이 제작된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성기신론에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재미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이라 하는 것은 분별을 해요. 옳고 그러고 분별, 좋아, 싫어 분명히 분별을 하는데 표가 안 난다는 거지. 근데 이 말라식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건 의식에 영향을 줍니다. 자, 둘째는 상속상입니다. 자, 이 상속상이 상속하는 모습이죠. 이걸 상속식이라고 합니다. 심상속하고 상속식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속식 또는 심상속 이 다른 거예요. 이 심상속은 아리아식을 아리아식 또는 아려야식이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극미시의식입니다. 지극히 미시한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식은 식이 들어갔죠. 이건 의식을 얘기합니다. 의식. 그건 상속한다 이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상속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네. 자, 아는 것에 의지해서 아는 것, 어떤 아는 것, 지상이죠. 말라식이 아는 것에 의지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이 일어나고 일어난 괴로움과 즐거움이 마음을 깨우고 기억을 상기시켜 전후가 상용하며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하는 것을 곧 상속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식입니다. 자, 우리 이거 좀 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상속하는 이 의식의 특징은 인과가 들어갑니다. 인과.
괴롭고 즐거움이라 하는 건 전부 결과죠, 결과. 예.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는 뭘 의지하는, 아는 게 의지하는 게 원인이 되는 거야. 예. 근데 이 아는 것이 좋아, 싫어하고 아는 알미 뭡니까? 말레식이 알면 뭡니까? 잘못 알고 있는 착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의식이 상속하는데 결과가 즐거움과 괴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이 상속상이라 하는 게 이제 의식의 모습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상속한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첫 번째, 수행의 주체는 의식이다 하는 근거예요. 수행 주체가 왜 의식이냐? 아리아식하고 말라식은 이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드러나기 때문에 무기입니다, 무기. 수행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상속상만이 수행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상이 왜? 상속식이 왜? 의식이 왜? 인과를 분명하기 때문에. 인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인을 지었으면 그 원인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가 상속해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내가 수행하면은 수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상속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식의 주체예요. 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감각은 상속 안 합니다. 감각은 상속하지 않아요. 내가 금방 느끼지만 그 느낌이 상속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감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라식, 아리아식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으로 수행해요. 왜? 상속한다 하는 것은 지속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속성. 그래서 의식이 수행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인과 분명하기 때문에 내 수행한 만큼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1시간에 2시간이고 1년이고 2년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식이 그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쌓이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깨달으면 결과가 딱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속상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기억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기억. 이야, 이게 참 중요한, 기억이라 하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혹시 몸기억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몸기억. 진짜 몸이 기억합니까? 몸을 아는 성질이 없어요. 유마경에서 그래요. 몸을 아는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기억한다 하는 말짱 거짓말이에요. 자전거 탈 때 그렇게 말을 쓰잖아요. 우리 자전거를 옛날에 탔는데 한 20년 지났어 한 몇 번 타는 걸 다 몸기억이라고 얘기를. 네. 그렇게 하죠. 네.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이 몸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몸만이 생명이냐? 또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중요한 기억이라는 단어가 생명이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뭐가 있느냐 하면 유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유전 정보. 그 DNA죠.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유전 정보라 하는 염색체를 얘기합니다. 46개의 염색체. 그래서 인간은 뭔가 하면은 자기 갖고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이 복제를 해낼 수가 있어요. 지 자식이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종을 똑같은 자기 종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생명체. 그게 뭔가 DNA 유전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는 정말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단백질 섭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단백질 참 중요합니다. 피부, 세포 이걸 만드는 단백질하고 관계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대사를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 이게 생물학적인 만일에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하면 노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대상에 반응한다. 대상에 반응하는 게 뭐냐? 감각, 생각이죠. 그런 마음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정신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기억이라 하는 형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그 종을 계속 유지시킨다. 종속시킨다. 그리고 또 대상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사 활동을 하면서 생로병사를 합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얘기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기억이라 하는 것은 대개 뇌과학자들은 이 어디에 기억하는가 하면은 요게 대뇌피질의 기억을 한다는 거죠. 야, 요즘 어디까지 지금 연구가 되는가 하면은 기억을 지울 수도 있고 새로 씹을 수도 있대요. 이건 연구가 됐어요. 우울증 환자 같으면은 그 우울증이 걸려있는 신경세포 빛을 쪼아가지고 딱 바꿔버리는 거죠. 빛을 쪼아가지고. 그럼 우울증이 사라져. 감쪽같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쪼아가지고 이 기억을 새로 신기도 하고 기존의 기억을 없애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억은 대뇌피질에 다 기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찬성할 수 없어요. 왜 찬성할 수 없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럴듯한 이론이지만은 여기는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대상이 없으면은 뇌신경세포는 무용지물이다. 보여드릴 이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세포가 자기 주도적으로 기억을 하고 모든 것을 뇌세포에서 마음이 일어나 모든 한다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아, 왜 그러냐? 시력이나 청력이나 씹는 힘이 없으면 치매 걸리거든요. 치매 걸린다. 외부의 자극이, 환경의 자극이 없으면 뇌신경세포는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뇌신경세포 지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내가 어린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감각정보 중추신경을 말초신경으로 가죠. 중추신경으로 가면서 뇌신경세포가 형성된다. 이 접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뇌신경세포 단독으로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뇌과학자도 단독으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는같이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런 걸 지금 어느 뇌과학자가 이걸 정면으로 비판하는 과학자가 있는 거죠. 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데 이름을 제가 모르겠어요. 뇌과학의 함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주장합니다. 근데 딱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 불교로 치면 연기법이에요.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이거는 뇌신경세포가 망가지더라도 우리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침이 걸린 사람, 부모 형제 모르는 친구를 뭐 알아보지만 사물을 인식하거든요. 그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뇌신경세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유식하고 무식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다만 뇌신경세포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하나 통로로 보는 것이 맞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통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 기억이 저장되는 것,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뇌피질이 저장되는 게 아니고 대뇌피질을 그 진검 다리로 해서 마음이 저장된다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한다 하는 말 그런 얘기예요.
의식이 기억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맞는 이야기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뇌과학적인 입장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 이론을 폐기 처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난 불교에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환생 이론을 폐기해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새로 난 애기들 중에 전생 기억하는 애기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뇌과에서 그걸 설명 못한다. 뇌피질 기억이 저장이 된다면 다음에 새로 태어난 애기들은 전생 기억을 못해야 된다. 왜? 이 뇌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결국 뇌신경세포를 하나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장된 정보는 마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실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반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소나 돼지 같은 딱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알아요? 젖을 찾잖아요. 그거는 누구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 기억은 어디서 왔느냐. 애기는 제일 먼저 찾는 게 젖을 찾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억은 아리아식이 저장된다고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상속식은 인가에 의해서 계속 상속되는 거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물론 기억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아리아식에서 기억이 올라오지만은 그 기억이 반영되는 곳은 의식이다. 이래 보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생명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얘기하자면 이 우주가 생긴 기원을 얘기하거나 생명의 기원을 얘기할 때 마음을 빼놓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요, 이 죽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신체는 생명이 없는 이 마음이거든요. 신체는 바뀌지 않아요. 심상은 바뀌는 거예요. 이 마음은 죽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건 신석계로 가든지 구석계로 가든지 지구가 생기기 이전으로 가든지 우주가 생기기 이전으로 들어가도 이거는 바뀌지 않는 마음. 이후에 지구가 파괴, 우주가 파괴돼도 이 마음은 파괴되지 않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은 마치 DNA 유전 정보를 갖고 있듯이 이 마음이란 수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극미시의식이 상속을 해가면서 전차가 사라지면서 후찰나로 다시 이 정보가 이전됩니다. 그렇게 극미시의식이 상속하는 이 극미시의식의 본질은 비해도 공성이에요. 공의 마음은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 기원을 얘기하고 생명 기원을 얘기하면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불교가 그런 면에서 훨씬 앞서 있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이 세계는 모두 마음이 투사된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제 물리학계에서 맞다. 전부 이 세계는 마음이 투사된 세계다. 파장의 세계에 무슨 모양 색깔이 있느냐. 그걸 좀 변환해서 보는 게 마음이다. 하고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예요.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집지상부터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11월 22일) 날 낙성식 할 거예요. 그때 성만 10대원 수계식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하십시오. 그 왜 하느냐 하니까 한 분이 성만경을 보고는 나도 이 성만 부인맨처럼 원을 세우고 싶대. 내가 여성으로서 갈 길은 분명히 이 성만 부인이 제시하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계를 주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면 좋겠나. 그런 거에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많이 신청하십시오. 낙성식 겸 수기식도 하고 그때는 큰 소리를 초청하고 했습니다. 질문도 없고 하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야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고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넘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